오늘 교육을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소프트 스쿨의 한국 공급을 맡고 있는 엔클라우딩 대표 전영권입니다. 이렇게 줌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먼저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드로이드용 넷소프트 스쿨 줌 교육은 이러한 순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넷소프트 스쿨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NCS 기지국이라는 무엇인지 기지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넷소프트 스쿨 교사 앱 설치 방법과 네 번째는 넷소프트 스쿨 학생 앱 설치 방법을 통해서 넷소프트 스쿨을 어떻게 구동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넷소프트 스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넷소프트 스쿨은요, 영국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이게 한국 제품은 아닙니다. 윈도우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미국에서 맨 처음 개발되었듯이 이 제품은 영국에서 개발되었고요. 그 다음 역사는 한 32년 정도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이 제품이 전 세계 120여 개국 1,900만 명 정도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2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 넷소프트 스쿨이 개발되고 업데이트되고 기능이 추가가 되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은 기능도 많이 풍부해지고 안정성도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넷소프트 스쿨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교실 수업 관리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 그대로 소프트웨어 자체의 이름에서도 스쿨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듯이 넷소프트 스쿨은 교실에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의 태블릿 혹은 PC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교실의 수업 관리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는 이쪽 수업 관리 소프트웨어에서는 명실상부 1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먼저 NCS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오늘 설치 방법과 사용 방법에 있어서 가장 역점을 두면서 세팅을 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NCS라는 기지국 설정이고요. 또 하나는 교실 설정입니다. 넷소프트 스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머릿속에 딱 염두를 해두시면 좋은 게 기지국 설정을 하나 해야겠다라는 걸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은 교실 설정을 해야겠다. 이 두 가지만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시면 세팅은 거의 다 끝납니다. 그런데 뭐를 설정해야 될지 머릿속에 그러한 부분들을 개념을 안 잡고 환경을 들어가면 내가 어디 들어가서 뭐를 세팅을 해야 되지? 이렇게 좀 헤매실 수가 있어요. 넷소프트 스쿨을 사용하는데 기본은 세팅은 그 NCS와 교실 설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NCS라는 네임 앤드 커넥티비티 서버의 구성도입니다. 저희가 전남교육청을 통해서도 각 학교별로 서버실에 PC 한 대를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해가지고 아주 가벼운 모듈 하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NCS라는 모듈이 설치된 건데요. 이 PC는 윈도우 PC여야 됩니다. 그리고 넷소프트 스쿨이 사용하는 24시간 내내 이게 켜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걸 권장하지 않고요. 윈도우 PC에다가 NCS라는 모듈 하나를 설치를 해서 고정 IP를 넣었습니다. 선생님용 안드로이드 혹은 학생용 안드로이드가 이 기지국을 들어갈 때 포트는 우리가 3085라고 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각각의 태블릿이 기지국을 들어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암호가 바로 키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키값은 8자리로서 숫자 1을 8번 1111, 1111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임앤드 연결 서버라고도 하고 이거를 게이트웨이,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게이트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 서버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 기지국을 이렇게 세팅을 한 것처럼 선생님용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도 이 기지국과 동일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용 태블릿의 게이트웨이 IP는 기지국의 IP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트는 3085, 키값은 숫자 1 8개. 마찬가지로 학생들 기기에서도 이 NCS 기지국을 들어가기 위한 설정 값은 똑같아야 됩니다. 이 기지국이 만약에 우리가 등대라고 치면요.
등대는 육지에 바다에서 배가 등대를 보고 어떤 목적지를 찾아갈 때 등대가 육지에 붙박이로 고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만약에 등대가 바다 위를 둥실둥실 떠다닌다면 그 등대를 보고 어떻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교에서 계속 게이트웨이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런 문구가 자꾸 나온다라고 해서 이 기지국을 원격으로 좀 들어가 봤더니만 기지국의 IP를 유동 IP로 해놓은 거예요. 유동 IP는 PC가 껐다 켜면 다시 그때그때 IP를 새로 받아와서 쓰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기지국은 우리가 한 장짜리 매뉴얼에 표기된 반드시 고정된 IP, 고정 IP를 갖고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 기지국을 학교 내에서 세팅을 했듯이 이 학교 내에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용 기기와 학생용 기기는 이 와이파이망, 곧 학교를 벗어나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이 태블릿을 가지고 집으로 가져가면 넷서프트 스쿨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학교 내에서만, 곧 로컬망에서만 작동을 한다는 거고요. 교사의 태블릿과 학생의 태블릿은 바로 기지국이 세팅된 그 IP와 동일 대역의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줘야만 이 기지국을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191680254는 저희 회사의 기지국 주소기 때문에 이 숫자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한 장짜리 매뉴얼에 학교별 고유의 기지국 IP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는 선생님용 태블릿에 넷소프트 스쿨 교사 앱을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필요한 거 우리가 설치를 하면서 어떤 점을 유념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넷소프트 스쿨이라는 이렇게 이름을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넷소프트 스쿨 튜터라는 이 앱이 뜹니다. 이 앱을 선택해 가지고 설치를 시작을 하면 라이센스 확인이라는 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 정보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선생님들께서는 새 계정 만들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이름을 쓰는 이 항목에는 우리 선생님들 개인 이름, 학교 이름을 쓰지 마시고 개인 이름을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관에는 우리가 한 장짜리 매뉴얼에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기관은 곧 학교 이름을 영문으로 써주십시오. 여기 이름과 기관은 다 영문으로 이렇게 이거는 계정을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글을 쓰시면 안 되고요. 영문을 써주시고 그리고 이메일, 여기에 이메일은 학교에 대표 이메일을 쓰시면 안 됩니다. 개인 이메일을 쓰셔야 돼요. 여기에 왜 개인 이메일을 써야 됩니까? 라고 혹시라도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태블릿에 사용하는 계정은 이메일에 연동해서 계정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을 만약에 공용해서 쓰는 이메일을 쓰시면 나중에 이 계정에 따른 비밀번호 변경이라든가 삭제, 계정 삭제 이런 게 불가능해집니다. 한번 복사해서 이메일 확인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우리가 1, 2, 3, 4, 5, 6 이렇게 누구든 알 수 있는 연속해서 어떠한 숫자라든가 이런 걸 넣어주시지는 마시고요. 숫자와 알파벳을 적절히 혼용을 해서 6자리, 비밀번호의 최소는 6자리입니다. 6자리 이상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가 끝나면 이제 라이센스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자, 이 라이센스를 입력을 할 때는 사용권자와 제품 번호만 입력하면 학생 수는 자동적으로 뜹니다. 라이센스를 입력을 할 때는 라이센스 정보를 입력하세요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제품 번호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한 장짜리 매뉴얼에 이 제품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제품 번호를 입력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제품 번호가 PCI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PCI인데 이거를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PC 숫자 1, 이 I를 숫자 1인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PC 1, 00 이렇게 넣으시는 선생님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라이센스가 올바르지 않습니다라는 이러한 문구가 뜹니다. 그래서 제품 번호는 반드시 PCI로 시작한다. 영문 I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증키도 여기가 0X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모든 나눠드린 그 매뉴얼, 한 장짜리 매뉴얼에 인증키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또 영문 5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영문 5를 넣지 마시고 이때의 인증키는 숫자 0x 그리고 인증키는 다 소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한 장짜리 매뉴얼에 나와 있는 라이센스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라이센스 정보가 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께서 하셔야 될 거는 설정입니다. 설정에 들어가면 바로 이러한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에 맨 위에 자동으로 재연결, 여기에는 체크 표시가 아마 여기에 돼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 포트 5405가 있는데요. 그 5405는 변경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있는 거, 게이트웨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게이트웨이라는 게 어떤 거냐? 아까 기지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기지국 설정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크게 기지국 설정과 교실 설정 이 두 가지를 무조건 해야 된다. 선생님용 태블릿에서도 학생 태블릿에서도 동일하게 게이트웨이 설정과 그 다음 해야 되는 거는 교실 설정. 자, 먼저 기지국. 여기서 말하는 게이트웨이는 기지국입니다. 기지국 설정을 합니다. 게이트웨이를 우리는 사용을 하겠다라고 체크 표시를 하시고요. 게이트웨이 주소를 적어 넣습니다. 우리가 한 장짜리 매뉴얼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4마디 숫자와 그 다음 포트를 같이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포트는 콜론 3085. 우리가 기지국에 들어오는 접속할 수 있는 그 포트를 3085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용 태블릿에서도 기지국 주소와 함께 콜론 3085를 꼭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설정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 게이트웨이 키는 우리가 암호라고 했잖아요. 기지국을 들어가기 위한 암호. 그래서 게이트웨이 키를 이렇게 설정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2번을 입력을 할 수 있게끔 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 키는 이 위에 숫자 1을 8번 1111, 1111 해서 그거를 똑같이 아래에 한 번 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하단에 디스켓 모양의 버튼이 보일 거예요. 이 디스켓 모양의 버튼을 클릭을 하면 바로 설정 값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서 그 다음에 되돌아가기 버튼을 누르고 그러면 이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했던 거는 기지국 설정이었어요. 게이트웨이 설정이라고 게이트웨이를 우리가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설정을 했고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는 교실 설정입니다. 이 교실 설정은 좌측 상단에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플러스 녹색 버튼을 클릭을 해서 하면 새 교실이라는 이러한 아이콘이 하나가 또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새 교실을 다시 클릭을 하면 이 위에 새 교실 이 글씨 쓰는 항목에서 이 새 교실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넷소프트 스쿨에서 이 교실은 사이버 공간상의 교실을 의미를 합니다. 넷소프트 스쿨에서는 교실이 일치하면 선생님과 학생은 무조건 연결을 시켜줍니다. 동일한 교실 이름으로 입시를 했을 때만 연결을 시켜준다는 거죠. 이동 수업을 생각하는 그런 학교가 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남교육청은 초등학교 쪽으로 많이 이 태블릿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초등학교는 이동 수업보다는 고정 교실에 수업을 할 그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교실을 이렇게 만들고 이동 수업을 한다면 이동 수업을 여러 개를 이렇게 교실을 만들어 줍니다. 이를테면 제가 5학년 1반의 담임을 맡고 있는데 5학년 2반도 들어가야 되고 5학년 3반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교실을 5학년 1, 5-1, 5-2, 5-3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학생들은 아마 초등학교에서는 이동 수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고정교실로 간다면 하나만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실을 여러 개 만든 다음에 교실을 하나 선택을 하고 교실 연결을 클릭을 하면 바로 해당되는 교실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 들어가기에 앞서 선생님 이름을 쓰고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강의 수업의 제목을 이렇게 쓰신 다음에 입실하기 버튼을 딱 누르면 해당되는 교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5학년 3반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5학년 3반이라는 교실을
선생님도 들어가시고 학생들도 5학년 3반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와 줘야만 같은 사이버 공간상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입실한 걸로 되기 때문에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선생님께서 학생들 기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메뉴들입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조그만한 태블릿,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쓰시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로 방향으로 놓고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우리가 지금 이 휴대폰처럼 보이죠? 휴대폰처럼 이렇게 세로로 놓고 쓰시면 위에만 메뉴가 딸랑 보입니다. 우리는 좌측에도 쓰실 수 있는 기능의 메뉴가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바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놓고 쓰시기를 권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5학년 1반에 수업을 하다가 이제 수업 5학년 1반이 끝났고 5학년 이를테면 2반 혹은 3반으로 또 이동 수업을 선생님만 이동 수업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좌측 상단에 여기 홈 버튼을 클릭을 해서 퇴실을 하고 다시 여기 퇴실을 하고 또 다른 교실을 선택을 해서 교실 연결을 클릭을 하시면 그 해당되는 교실로 다시 입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안드로이드 학생 앱에 대한 설치,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구글 플레이 앱 검색창에서요, 넷소프트 스쿨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넷소프트 스쿨 스튜던트라는 앱이 뜹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앱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상단에 설치 버튼을 누르면 설치가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설치한 다음에 앱 열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권한 허용이라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허용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입실 초기 화면이 학생들 화면에 이렇게 뜹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한테도 기지국 설정과 교실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지국 설정과 교실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시면 오른쪽 상단에 점색의 햄버거 버튼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설정이라는 톱니바퀴가 나타나요. 그래서 설정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이 화면 설정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방이 먼저 나오잖아요. 학생들은 방 설정을 먼저 해줍니다. 하지만 조금 있다가 기지국 설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방에 선택 버튼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에서 2개만 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위에 있는 버튼 하나는요, 어떤 거냐면 해당 디바이스, 이 디바이스라는 거는 해당 태블릿, 이거를 사용하는 학생이 항상 이 방에 위치합니다. 항상 고정된 방을 사용한다라는 거는 이 학생이 이동 수업을 안 하고 고정된 교실에서 항상 그 교실에서만 사용한다, 이 태블릿을 사용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방 이름을 짓는 것에 있어서요, 학교에 선생님들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어떤 방이라는 건 사이버 공간의 교실을 말하고 그 교실을 어떻게 짓자라는 거가 서로 협의가 필요하죠. 그 합의된 정책에 따라서 다른 선생님들도 또 동일하게 그 교실을 만들어줘야 되고 학생들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A라는 선생님이 방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만든 방이 B라는 선생님의 태블릿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방은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그 태블릿에 저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계정을 만들었잖아요. 맨 앞에서. 그 계정은 영국 넷소프트 스쿨 본사 서버에 암호화된 서버에 그 계정이 저장이 돼서 그쪽에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계정을 삭제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 쪽에 연락을 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그 서포트 넷소프트소프트웨어.com이라는 그쪽의 이메일로 직접 이메일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계정은 영국 서버에 저장이 되지만 이 방은 그 태블릿 개개별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선생님께서 만든 그 방이 B라는 선생님한테 나타나지 않습니다. A라는 선생님은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들하고 연동하고자 하는 그 방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아까 그 페이지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이거는 학생들이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자기가 필요한 방을 기기에다가 곧장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학생 페이지에서 이 학생은 이 C1이라는 거를 여기를 선택을 해서 입력을 했다면 이 학생은 고정된 교실에서만 항상 수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두 번째 방, 해당 디바이스는 다음의 방 중에 한 곳에 위치합니다. 이거를 두 번째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방을 이렇게 쭉 쓴다면 바로 이동 수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동 수업에 대한 설정은 뒤에 또다시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초등학생들은 고정된 방을 이용을 할 거니까 고정교실, 이동 수업을 안 하고 고정교실일 때 이렇게 방 이름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시작할 때 자동 실행, 이거를 체크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5405, 이 부분은 일체 손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손대면 선생님용 기기와 학생용 기기는 서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5405라는 포트는 선생님용 기기와 학생용 기기가 연결할 때 사용하는 포트입니다.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지국 설정이죠. 이제 방 설정을 했으니까 두 번째는 기지국 설정인데, 기지국은 안드로이드에서 게이트웨이라는 이런 말로 표시가 되니까 게이트웨이 사용이라는 곳에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주소는 우리가 한 장짜리 매뉴얼에 학생 설치 매뉴얼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학교별 고유의 IP 값을 넣은 다음에 반드시 기지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포트 3085가 필요하니까 콜론 3085 이렇게 게이트웨이 주소에 IP 주소와 포트 주소를 같이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키 오른쪽에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 입력을 합니다. 우리가 게이트웨이는 기지국이라고 했고 기지국을 들어가는데 암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암호는 숫자 1을 8번 입력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을 8번 위에 한번 넣어주시고요. 또 밑에도 1111, 1111 해가지고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교실 설정과 기지국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저장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지금까지 한 기지국과 교실 설정을 저장을 한 다음에 이 입실 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위에 방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회색으로 흐미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고정교실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밑에 이름이라는 이쪽에다가 이제 학생 본인의 이름을 한글로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입실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바로 학생 태블릿에는 이러한 4개의 파란 그 박스가 뜹니다. 메시지도 읽을 수 있고 도움 요청, 채팅하기, 파일 탐색기. 곧 이 4개의 네모난 그 아이콘이 다 파랗게 떠야만 정상적으로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서 선생님을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퇴실 버튼이 있는데 이 퇴실 버튼은 이동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1-1 반에서 1-2 반으로 또 이동 수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퇴실 버튼이 존재하고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이 퇴실 버튼을 이용해서 딱 이 수업에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이 퇴실 버튼을 없앨 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 퇴실 버튼을 없앨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선생님께서 윈도우 PC를 사용을 하셔야만 돼요. 윈도우 PC에서 이 퇴실 버튼을 없앨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학생은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사용하고요. 선생님은 역시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남교육청에서 세팅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선생님께서 나 정말 이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 사용을 하는데 화면도 작고 그래서 조금 불편해요. 나 선생님은 좀 나 노트북이 있는데 윈도우에서 사용을 해가지고 저 안드로이드 학생들을 연결을 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 저희가 선생님들은 윈도우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라이센스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만약에 노트북을 이용해서 학생들하고 연결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학생이 만약에 이동 수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렇게 햄버거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설정 버튼에 다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보였던 그러한 페이지죠. 설정 페이지에서 이번에는 위에는 고정교실에서만 수업을 하는 케이스고, 두 번째가 학생들이 바로 이동 수업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동 수업에 교실 이름을 이렇게 콤마로써 나열을 해가지고요, 쭉 넣어주시고, 이 교실 이름은 저희가 어떻게 권장을 하냐면요, 한글은 되도록 쓰지 마시고요, 숫자 혹은 영문과 숫자를 이용해서 교실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는 그냥 여기에 C라는 게 클래스라는 의미로 해서 그냥 표본으로 만들었지만, 예를 들면 과학이다라고 한다면 사이언스니까 뭐 S1, 초등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한다 그러면 잉글리시니까 E1 혹은 랭귀지 L1 해서 영문 대문자와 숫자를 통해 가지고 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교실을 여러 교실을 나열을 할 때는 반드시 콤마로 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이 교실 내용이 변경이 되었으니까 상단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면 바로 이렇게 입실 페이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교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넣었기 때문에 이 교실이 이렇게 목록화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교실로 학생이 들어가고 싶으면 선택을 해가지고 오른쪽 하단에 입실 버튼을 누르면 해당되는 교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에 대한 환경 세팅도 끝난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그 노트북을 이용을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오시면 이 안드로이드에 대한 개요부터 설치 방법, 사용 방법,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어떤 것을 궁금해 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FAQ가 이렇게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실 보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네서프트스쿨 교사 앱 설치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이렇게 PDF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 안드로이드용 학생 앱 설치 방법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노트북을 이용해서 윈도우에서 학생들하고 연결해서 좀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네서프트스쿨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오른쪽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보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에서 이거를 다운받으시면 윈도우용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걸 다운받아서 이 자료실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윈도우 교사 기기에서 안드로이드 학생 기기를 연결하기 위한 매뉴얼, 설치 매뉴얼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설치를 하실 때 라이센스 파일이 있으면 학교명이라든가 우리 전남 이쪽에 학교명이 다들 길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 입력하는 게 만만치는 좀 않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학교명이 또 엘리멘터리 스쿨이라는 이 영문 글씨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윈도우에서 설치를 할 때 제가 라이센스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 라이센스 파일을 윈도우 PC에 바탕화면에 놓고 설치를 하시면 시리얼 넘버라든가 학교 이름을 얘가 쭉 빨아들이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교실하고 기지국 설정은 별도로 해주시면,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PDF로도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가 설치하는 그 모습을 화면을 녹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동영상으로 있는 그대로 해서 이렇게 교사 앱 설치 방법과 학생 앱 설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요, 이 동영상을 시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안드로이드 네서프트스쿨 교사 사용자 매뉴얼, 이에 따른 동영상도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우리 선생님용 교사 앱에서 안드로이드 학생들에 대해서 각각의 매뉴얼로 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그런 거에 대한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요. 이게 7분짜리니까 반드시 세팅이 끝나고 학생들과 연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동영상을 꼭 참조를 하셔가지고 사용 방법도 익히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네서프트스쿨 사용 방법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게이트웨이 그게 정확히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설정 페이지에서 썸네일 갱신 속도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학생들의 화면을 선생님 화면에서 몇 초마다 한 번씩 긁어와 가지고 보여줄 것이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환경이 좋을 때는 5초에서 빨리빨리 그 주기를 짧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태블릿을 사용하는 모습을 빨리빨리 보고 싶을 때는 5초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좌측 상단에 홈 버튼을 먼저 안 보여드리고 좌측의 메뉴 바 중에서 맨 아래에 물음표 돈말이라는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먼저 클릭을 하셔서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이 되는지를 한번은 살펴보시고 그 다음 각각의 기능을 사용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도움말에 보시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모드, 아이콘 모드, 직선 문단 모드, 이런 파일 전송, 채팅, 출석보, 정보, 좌측 메뉴들에 대한 아이콘이 들어가 있고요. 그에 따른 상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격적인 사용에 앞서서 꼭 읽어보시고 권해드립니다. 맨 최상단에 보면 홈 버튼이 있고 잠금 해지 전체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이 4개의 메뉴는 고정된 메뉴입니다. 항상 어디든지 항상 나타나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보면 모니터링 모드, 아이콘, 직선 문답, 설문, 파일 전송, 채팅, 추석보 이런 거가 있고요. 오른쪽에 이 전체 잠금 바로 옆에는 이 왼쪽에 메뉴를 선택을 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이 항목 전체 잠금 오른쪽에 있는 이 메뉴들은 바뀝니다. 해당되는 좌측 메뉴와 연동해서 상단의 우측 메뉴는 바뀌거든요. 지금은 좌측은 모니터링 모드입니다. 모니터링 모드를 딱 선택을 하면 학생들의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화면을 모니터링하는 모드인데요. 오른쪽 아래에 또한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화살표 표시로 해서 안쪽으로 모여드는 이러한 아이콘은 썸네일이라는 거는 이 학생들의 축소 화면을 우리가 썸네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썸네일을 자동 맞춤, 이 커다란 선생님 화면에다가 썸네일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돋보기 표시로 플러스 되어 있는 거는 확대 보기, 마이너스는 작게 보기. 만약에 하나를 클릭을 해가지고 우측에 버튼을 이용을 해서 확대 보기를 하면 화면이 크게 확대돼서 보이고 축소 보기를 하면 해당 학생의 화면이 작게 축소돼서 보입니다. 네서브드 스쿨이 역사가 32년 된 그러한 솔루션입니다. 32년에 업데이트를 거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들을 넣고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콘에 있어서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콘을 딱 보면 이거 누르면 뭐가 되겠구나라는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거가 어떻습니다라는 거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메뉴에 그 그림만 보고 그냥 누르면 그 기능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자물쇠 모양의 잠금 버튼은 쉽게 아실 겁니다. 해당되는 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잠금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잠금 해지는 선택한 상태에서 해당되는 학생, 원하는 그 학생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 해당되는 학생한테만 그 메뉴의 기능이 작동이 됩니다. 잠금과 잠금 해지는 쉽게 할 수 있고요. 전체 잠금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전체의 학생들한테 잠금을 하고자 할 때는 전체 잠금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기능은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전자칠판을 가지고 해서 설명을 하는데 학생들이 전자칠판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 태블릿을 가지고 뭔가 딴짓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이 전체 잠금 버튼 클릭해 주시면 모든 학생들의 태블릿이 잠겨버린다. 자, 여기는 지금 전체 잠금 버튼인데요. 전체 잠금은 지금 이렇게 모니터에 새카맣게 표시되는 것처럼 아무런 것들을 선택하지 마시고 이 전체 잠금 버튼을 하나 딱 클릭하면 모든 학생들의 화면이 이렇게 새카맣게 블랙 화면으로 바뀝니다. 위에 있는 메뉴 중에서 화면 보기는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선택하고 그냥 화면 보면 그 학생이 보고 있는 화면을 선생님 태블릿 화면에다가 크게 띄워주는 거죠. 이 옆에 있는 별 표시는 포상의 표시인데요. 어떤 학생들이 이 수업에서 이를테면 발표를 잘한다거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를테면 포상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선택 학생을 눌러가지고 포상 버튼을 누르면 해당되는 학생한테 별이 우측에다가 표시가 됩니다. 에다가 누르면 여기에 별이 있네요. 학생 일은 포상을 받아서 별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별을 가지고 어떤 나중에 그 학생의 수업 참여도라든가 이런 거를 평가를 한다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메시지 버튼은 해당되는 학생들한테 선택을 해가지고요. 그 클릭을 하면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고요.
그다음 옆에 빠른 실행 버튼인데요. 이 빠른 실행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창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학생들한테 웹 주소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걸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고도 바로 빠른 실행에다가 웹사이트 주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실행 버튼을 누르면 그 페이지가 태블릿에서 실행돼 가지고 보이는 거죠. 여기에서 이 무작위 선택은 주사위가 그려져 있잖아요. 만약에 그 교실에 학생들이 20명 있다라고 한다면 태블릿을 각각 있는데 이 무작위 선택을 클릭을 하면 무작위로 어떤 학생들한테 선택받은 학생들한테 표시가 뜹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을 했을 때 그 표시가 된 그 학생들은 만약에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 무작위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면 굳이 우리 선생님이 누구 일어나서 대답해 볼래요? 라고 할 필요 없이 누가 걸릴지 모르니까 그에 따른 나름대로 긴장된 요소도 있고 좀 더 흥미진진하게 그 수업을 이끌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측 메뉴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상단에는 지금 네모난 박스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모니터링 버튼이고요. 이 바로 밑에는 학생들 아이콘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이거는 그룹 목록 버튼입니다. 이 위에는 학생들의 화면을 볼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버튼이고 이 밑에 학생들 아이콘화돼서 나타난 거는 학생들을 바로 이렇게 선택된 그 아이콘으로 표시돼서 이거는 어느 때 사용하느냐 오른쪽에 그룹 목록이라는 거가 이렇게 뜹니다. 이 그룹 목록이라는 게 각각의 학생들을 그룹화 시켜서 선생님들께서 쉽게 학생들을 A그룹, B그룹으로 나눠가지고 A그룹한테는 A그룹에 해당되는 메뉴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뭔가를 과제를 시키거나 실행을 시킬 때 편리한 기능이거든요. 한번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그룹 목록을 클릭을 하면 여기 고정 버튼 바로 옆에 만들기, 편집, 삭제 이런 메뉴가 뜹니다. 그러면 이 메뉴를 그대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이 그룹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동영상 페이지가 있잖아요. 동영상을 직접 보시면 이거를 클릭해서 만들 때 어떤 학생들을 선택해서 각각 지금 보시면 국어 수업이라는 그룹 안에 2명이 들어가 있고 수학 수업이라는 그룹 안에 1명이 들어가 있고 해서 이 앞에 있는 학생들을 그 그룹화해서 멤버를 구성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룹 목록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편집할 수 있고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구성원들, 학생들을 그룹화해서 그룹별로 모둠 수업을 하고자 하거나 이럴 때 이 메뉴를 이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왼쪽에 물음표 버튼은 이게 골든벨과 비슷한 성격의 그런 퀴즈 기능입니다. 빨리 맞추기, 답변 입력, 심화 질문, 팀별 먼저 맞추기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구두 퀴즈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골든벨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진행자가 마이크로에서 골든벨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해서 말로써 구두로 질문하고 그러잖아요. 학생들은 골든벨에서 화이트보드를 통해 가지고 답변을 하지만 여기서는 학생들이 말로써 답변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를 통하면 학생들은 화이트보드처럼 그 태블릿에다가 답변을 입력하는 항목이 있고 팀을 짜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구두로서 답변을 할 수도 있고 그 태블릿에다가 답변을 입력하는 그런 것들의 골든벨 퀴즈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수업에서 활용을 하시면 학생들이 훨씬 더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더 높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사용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 퀴즈에 대한 거고요. 계속 퀴즈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상세된 창이 새로 뜹니다. 이 판단 시간은 학생들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25초까지 할 것인지, 이걸 짧게 해줄 것인지, 길게 해줄 것인지 생각해 볼 시간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 풀이 시간은 답변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태블릿에 텍스트로 답변을 하거나 혹은 말로써 답변을 해야 될 그 시간을 여기다가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학생이 답변을 한 다음에 다른 학생으로 또 답변을 계속 넘기게 할지 그런 것들을 여기다 체크를 해서 퀴즈에 대해서 몇 명만 답변을 하게 할지 전체 그 답변을 하게 할지 일부만 답변을 하게 할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다 다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인데 학생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이 화요일인가요? 라고 했는데
질문을 이렇게 구두로 하는 거죠. 오늘이 화요일입니까? 라고 했는데 어떤 학생이 이 학생 2가 이제 선택이 됩니다. 선택된 표시도 그 학생의 화면에는 나타나요. 지금 이 타이머가 이렇게 쭉 돌아가고 아까 그 생각해야 될 시간과 답변 시간에 대한 이 타이머가 이렇게 쭉 돌아갑니다. 제가 오늘은 화요일입니까? 그런데 오늘은 화요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 2번의 학생이 자기가 이제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태블릿에 딱 표시가 나와가지고 일어납니다. 교실에서 일어나서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알잖아요. 저 학생이 틀렸구나 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애들한테 요 위에 있는 선생님 화면에서 이 엄지손가락의 위 이거를 선생님이 딱 클릭을 해주면 다른 학생들이 학생 2번의 학생이 말한 그 대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해당되는 태블릿에다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했죠. 그리고 학생 2번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이 옳은지 틀은지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의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라는 거를 한번 태블릿에 표시를 해봐라 라고 해서 엄지를 딱 선택을 하면 다른 학생들이 다 이제 나는 학생 2번의 답변이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틀렸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각각 태블릿에다가 표시를 하겠죠. 제일 마지막에 선생님이 이 학생의 답변이 틀린 거 X자를 딱 선택을 하면 이 학생은 틀린 걸로 답변이 나오고 다른 학생들도 다 답변을 맞은 학생은 점수가 올라가고 틀린 학생들은 점수가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 골든벨처럼 서로 그룹화해서 정답을 맞춘 학생들한테로만 계속 퀴즈를 이어갈지 아니면 정답을 틀린 학생들도 계속 퀴즈에 참여하게 해서 맞추게 할지 개별적으로 답변을 할 수가 있고 이 위는 구두 답변 학생들의 그리고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팀별 답변의 결과를 나타내게 해서 그 팀 전체가 맞으면 팀 전체가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교실에서 굉장히 좀 더 활발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참여도가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넷소프트 스쿨의 아주 독특한 그 퀴즈 기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두 번 좀 더 실행을 해보시고 익히신 다음에 수업에 꼭 적용을 좀 해주셨으면 정말 저희가 부탁드린 거는 이 기능은 학생 참여도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권장해 드리는 기능이니까 꼭 사용을 해보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막대 표시 이렇게 쭉 돼 있는 거는 설문입니다. 즉석 설문. 즉석 설문을 클릭을 하면요. 우측 상단에 설문 시작, 설문 취소, 설문 결과 표시, 설문 관리 이러한 창이 뜹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한두 번에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한번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맞춤 응답, 육지선다형, 총 6개의 답변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육지선다형의 설문 혹은 간단한 시험 기능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은 설문이지만 이거를 적절하게 시험 보는 형태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워크숍이라는 말은 어울릴지 않을지 몰라도요. 다음 주 우리 현장 수업은 언제 갈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다음에 맞춤 응답으로 해가지고 총 6개까지 그 답변의 구분은 콤마로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위에 있죠? 설문을 시작한 다음에 설문을 전송을 합니다. 20명 전체가 다 답변에 참여하면 이 학생 1, 여기 흐미하게 보이죠? 이 뒤 바탕이 이 학생 1은 녹색을 선택을 했고 학생 2는 여기 보라색을 선택을 해가지고 백분율까지도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설문 결과 전송하기가 있거든요. 전송하기를 통해 가지고 그 즉시 학생들한테 이 설문 결과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간단한 퀴즈,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를 체크하는 그때그때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간단한 시험 기능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미리 시험지처럼 혹은 뭐 설문지를 미리 만들어서 플러스는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택한 다음 X를 하면 그 설문을 미리 삭제도 할 수가 있고요. 수정도 할 수가 있고 다 되면 이렇게 저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미리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그때그때 사용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파일 전송입니다. 파일 전송은 우리가 예를 들면 카카오톡에서 어떤 파일을 저장한 다음에 얘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려면
그 파일을 선택한 다음 공유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것처럼 앱과 앱 사이에서 파일을 전송할 때는 공유라는 그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파일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보내고자 하는 파일이죠. 학생들한테 꾹 눌러서 선택을 하면 밑에 이렇게 뜹니다. 공유라는 버튼이 뜨죠. 이 공유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 어느 앱으로 공유를 할 것이냐. 그러면 넷소프트스쿨 여기 튜터 앱이 있습니다. 튜터 앱을 클릭을 하면 이제 튜터 앱에 파일, 선생님의 전송 창에 그 파일을 보내고자 하는 창이 이렇게 공유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가지고 위에 있는 메뉴 중에서 전송을 클릭을 하면 어느 학생한테 보낼 것이냐라는 페이지가 뜨고 학생을 선택을 한 다음에 우측 하단에 화살표 전송 버튼을 쭉 누르면 해당되는 학생으로 전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채팅 기능입니다. 클릭을 한 다음에 각각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렇게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출석부 기능이고요. 클릭을 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 개의 고정 버튼이지만 그 옆의 버튼은 좌측에 있는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 관련되는 상세 메뉴다라고 보시면 여기에 출석부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출석 등록을 클릭을 하고 하면 학생들한테 어떠한 거를 오늘 등록을 해라. 이름이라든가 뭐 과제 제출여부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날 학생들한테 답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은 출석부로 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딱 하면 각각 학생들 이름이 나타나고 성도 나타나고 과제 제출 이 태블릿을 통해 가지고 하면 목록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느낌표 있는 거는요. 쓰고 있는 IP가 어떤 건지 그리고 교실,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모여있는 교실은 뭔지 그리고 선생님 이름은 누군지 이렇게 해서 표시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오른쪽에 도움 요청이라는 게 이게 있습니다. 도움 요청은 학생들의 태블릿에도 저 버튼이 보입니다. 저거를 클릭을 하면 바로 여기에다가 번호가 뜹니다. 몇 명이 이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숫자 1, 2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1은 학생 1명이 도움 요청을 했다. 2는 학생 2명이 도움 요청을 했다. 그러면 그 학생에 대한 것도 클릭을 하면 표시가 나타나서 어떤 학생이 도움 요청을 했는지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 도움 요청한 학생들의 정보를 선생님용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과 채팅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안드로이드라는 이 태블릿에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요. 설치 방법, 선생님용 설치 방법, 학생 앱 설치 방법, 그리고 사용 방법. 이 사용 방법은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 이렇게 PDF 파일로 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지만 이거는 작동하는 모습을 그대로 녹화를 한 거기 때문에요. 이거를 보시면 어떻게 작동이 되는구나. 선생님이 어떻게 학생들하고 이 화면을 클릭을 해서 작동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앞에 있는 자료실과 이쪽 여기도 사용자 매뉴얼 지금 설명드린 거 올려놨으니까요. 자료실과 동영상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치에서부터 사용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생들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사용하는데 선생님들은 윈도우를 사용하고 싶은 그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윈도우에 설치에 필요한 라이센스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어느 학교입니다. 라이센스 파일을 보내주세요라고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무작정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한 장짜리 매뉴얼에 학교 이름 그리고 라이센스 코드, 시리얼 넘버, 인증번호 그게 들어있는 인쇄물을 각 학교별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 휴대폰 번호로 선생님 이름 적어주시고요. 이메일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윈도우 설치용 라이센스 파일, 그 학교에 해당되는 라이센스 파일하고 설치 방법에 따른 매뉴얼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남은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